오후 늦은 시간 전쟁이 시작된 지 54번째 날이자 이슬람 혁명수비대 창설 47번째 기념일. 미 해군 봉쇄 집행전선의 모든 함정 전술 화면에 31개의 접촉 신호가 동시에 떠올랐다. 미사일이 아니었다. 항공기도 아니었다. 보트였다. 혁명수비대 고속 공격정 31척이 3개의 이란 항구에서 동시에 출항했다. 북쪽의 반다르 아바스, 서쪽의 캐슘섬, 동쪽의 라락섬. 각 항구에서 11척씩 3개의 별도 편대가 세 방향으로 나뉘어 접근해왔다. 모두 55노트로 질주하며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한 척이 아니었다. 구축함 한 척도 아니었다. 봉쇄 집행 전선 전체 모든 함정을 동시에 노린 것이었다. 혁명수비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해군 작전, 창설 기념일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된 작전. 봉쇄를 돌파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 봉쇄를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 이란이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축하는 그날 47해에 걸쳐 쌓아온 혁명수비대 교리가 지향해온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미 해군을 굴욕시키는 것. USS 곤살레스 전투정보센터에서 지휘관 엘레나 박은 그날 오전 일찍부터 보조 화면에 새 항구의 출항 패턴을 띄워놓고 있었다. 접촉 신호가 나타나기 6시간 전부터였다. 그녀는 그날 오전 중반에 위협 평가서를 제출했다. 두 번째 평가서는 오후 초반에 제출했는데 새 항구 모두에서 출항 시점이 하나의 협조된 발진 시간대로 수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 평가서는 오후 중반에 제출했다. 상관관계가 확실성으로 굳어졌을 때였다. 세 편의 평가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돌아왔다. 기록 완료 및 인지, 접촉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박은 전술 화면에 31개 동시 항적을 바라보며 봉쇄 집행 엿새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을 느꼈다. 처음으로 수학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새 편대, 새 접근 벡터, 3개의 별도 구축함을 상대로 동시에 진행되는 3개의 독립적 교전. 함정들 사이에 상호 지원 거리가 없었다. 봉쇄 집행 전선이 해협의 19해리에 걸쳐 회랑을 커버하도록 함정들을 분산시켜야 했기 때문이었다. 19해리 강역, 구축함 3척, 보트 31척. 혁명수비대에게 천재가 필요한 계산이 아니었다.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었다. 19해리에 걸친 봉쇄 집행 전선이 협조된 세 방향 군집 공격에 맞서 방어 화력을 집중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방어 화력을 집중하면 회랑 일부를 무방비 상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47해 동안 미국 해군 교리를 관찰하는 인내심이 필요했다. 혁명수비대 기념일에 회랑 일부를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는 것은 혁명수비대 눈의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이 바로 목표였다. 불과 11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것이 바뀔 터였다. 이란이 그 오후 늦은 시간에 무엇을 구축했는지 이해하려면 분산된 봉쇄 집행 전선에 대한 협조된 세 방향 군집 공격이 방어 수학에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방어 대형으로 집결한 항공모함 타격단을 상대로 한 군집 공격이 아니었다. 19해리에 걸쳐 분산된 구축함 3척을 상대로 한 군집 공격이었다. 각 함정은 독립적으로 교전해야 했다. 북쪽 끝에 USS 곤살레스, 중앙에 USS 벌클리, 남쪽 끝에 USS 니체. 각 함정은 서로 다른 접근 방향에서 몰려오는 혁명수비대 고속 공격정 11척과 마주했다. 각 함정은 다른 두 함정이 각자의 교전을 동시에 치르는 동안 자신의 11개 접촉 신호에 맞서 방어 제고를 소진해야 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일반 교전 조건에서 고속 공격정 11척을 격파하기에 충분한 RIM-100여 롤링 에어프레임 미사일과 RIM-100의 ESSM을 탑재하고 있다. 일반 교전 조건이란 동시가 아닌 순차적 위협을 의미한다. 일반 교전 조건이란 55노트로 달려와 11분 만에 교전 거리를 주파하는 군집이 아닌 충분한 반응 시간을 의미한다. 일반 교전 조건이란 편대 내 다른 두 함정이 상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함정들 사이에 19해리에 탁 트인 바다가 놓인 상황이 아닌. 혁명수비대는 일반 교전 조건에서 공격하지 않았다. 47해에 걸쳐 미국 해군 봉쇄 교리를 연구한 결과가 알려준 조건, 즉 교전이 끝나기 전에 최소 하나의 편대가 미 구축함에 도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에서 공격했다.
편대 하나가 미 구축함에 도달하는 것은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다. 혁명수비대 기념일에 그것은 유일하게 중요한 승리였다. 이미지, 영상. 혁명수비대 창설 47번째 기념일에 미 해군 구축함 옆에 나란히 선 혁명수비대 고속 공격정 한 척. 그 이미지는 어떤 미사일보다 값어치가 있었다. 오후 늦은 시간 USS 곤살레스 북쪽 회랑, 방위각 019, 거리 9.8 해리, 속도 55노트, 11개의 접촉 신호, 11분. 박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6시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고 오전에 첫 번째 위협 평가서가 돌아온 이후부터 계획을 세워왔다. 기록 완료 및 인지. 그녀는 접촉 신호가 나타난 직후 11초가 지난 시점에 편대 회로를 켰다. 곤살레스 전 봉쇄 유닛의 고함. 협조된 세 방향 군집 공격, 각 11개 접촉. 북쪽, 중앙, 남쪽 회랑 동시. 화력 집중 금지. 각 함정 자기 구역 독립 교전. 상호 지원을 위해 회랑 커버리지 포기 금지. 전선 유지. 그녀는 허가를 구하지 않았다. 허가를 구할 시간이 없었다. 벌클리는 네 단어로 응답했다. 벌클리 수신, 중앙 유지. 니체는 세 단어로 응답했다. 니체 수신, 남쪽. USS 곤살레스는 접촉 신호 출현 후 19초가 지난 시점에 수상 교전 시퀀스를 시작했다. 북쪽 편대 선두 3개의 접촉 신호에 RIM-100의 순둘 ESSM 미사일이 발사됐다. 첫 번째 세 발의 ESSM은 그로부터 약 70초 뒤 목표에 도달했다. 두 발 격추, 한 발 빗나감. 살아남은 선두 접촉 신호는 회피 기동을 수행하며 계속 접근해왔다. 박은 두 번째 그룹으로 전환했다. 세 개의 접촉 신회 세 발의 ESSM, 두 발 격추, 한 발 부분 명중. 부분 명중된 정은 추진력을 잃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연기를 뒤로 흘리며 12노트로 천천히 접근해왔다. 북쪽 편대에 8개의 접촉 신호가 남아있었다. 완전 작동 6척, 피해 2척, 모두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중앙 회랑에서 USS 벌클리는 같은 교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첫 번째 ESSM 일제 사격 후 8개의 접촉 신호가 남아있었다. 남쪽 회랑에서 USS 니체는 9개의 접촉 신호가 남아있었다. 남쪽 편대는 다른 접근 기하학을 취했다. 더 낮은 각도, 더 어려운 교전창. 니체의 첫 번째 일제 사격 성과는 북쪽 및 중앙 회랑보다 낮았다. 9개의 접촉 신호가 남아있다는 것은 니체가 같은 억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두 함정보다 재고를 더 빠르게 소진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오후에 더 깊어진 시간 7분이 남았다. 북쪽 편대 6개, 중앙 8개, 남쪽 9개. 23개의 접촉 신호가 여전히 집행 전선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박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남은 선두 접촉 신회 MK-45 5인치 함포를 승인했다. 첫 번째 포탄이 접촉 신호의 선수부에 명중했다. 멈췄다. 두 번째 포탄이 다음 접촉 신호로 향했다. 명중. 멈췄다. 함포 사격으로 11초 만에 2개의 접촉 신호가 무력화됐다. 북쪽 편대에 4개의 접촉 신호가 남았다. 모두 5해리 안쪽, 모두 55노트. 5해리에서 55노트의 폐쇄 시간은 3분이 채 되지 않는다. 중앙 회랑에서 벌클리의 MK-45가 교전 중이었다. 90초의 함포 사격으로 3개의 접촉 신호가 격파됐다. 5개가 남았다. 남쪽 회랑에서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다. 6해리 안쪽에 7개의 접촉 신호가 남아 있었다. 남쪽 편대의 기하학이 격파당 더 많은 발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니체의 ESSM 재고가 곤살레스와 벌클리보다 낮게 떨어지고 있었다. 혁명 수비대가 봉쇄 집행 전선을 중심으로 구축한 수학이 정확히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었다. 북쪽에서는 돌파하지 않는다. 박이 교전을 통제하고 있는 곳, 중앙에서는 돌파하지 않는다. 벌클리가 버티고 있는 곳, 남쪽에 압력을 집중한다. 니체가 교전 속도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재고를 소진하고 있는 곳, 그리고 남쪽 접근 회랑의 기하학이 모든 사격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곳. 잠시 뒤 니체가 편대 회로로 송신했다. 니체 편대의 고함, ESSM 재고 위기, 4해리 안쪽에 6개의 접촉 신호, 상호 지원 요청, 박은 전술 화면을 바라봤다. 북쪽 편대에 4개의 접촉 신호가 남아 있었다. 모두 3해리 안쪽,
모두 함포 사격으로 교전 중이었다. 그녀는 니체를 지원하기 위해 북쪽 회랑을 무방비 상태로 남겨둘 수 없었다. 그렇게 했다가는 남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살아남은 4개의 북쪽 접촉 신호가 그녀의 선체에 도달할 것이었다. 벌클리는 중앙에서 해리 안쪽에 5개의 접촉 신호가 남아 있었다. 벌클리도 중앙을 떠날 수 없었다. 누구도 자신의 회랑을 떠날 수 없었다. 그것이 혁명 수비대가 이것을 중심으로 설계한 것이었다. 모든 함정이 동시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함정도 다른 함정을 도울 수 없는 그 순간 니체는 남은 수단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에 응했다. 최대 속도, 좌현으로 급선회, 선체를 접근 기하학에서 벗어나게 이동. 살아남은 6개의 남쪽 접촉 신호가 접근해 오고 있었다. 55노트에서 6개의 접촉 신호는 즉시 조정했다. 니체를 놓치지 않았다. 55노트의 고속 공격정은 31노트 구축함의 침로 변경을 어려움 없이 추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니체는 선두 3개의 접촉, 신회 3발의 ESSM을 더 발사했다. 2발 격추, 1발 빗나감. 남쪽 편대에 4개의 접촉 신호가 남았다. 모두 3해리 안쪽. 니체의 ESSM 재고는 이제 위기 수준으로 낮아졌다. 펠랑크스 C, IWS가 잠시 뒤 살아남은 선두 접촉 신호를 향해 활성화됐다. 3번의 버스트, 처음 2번은 빗나갔다. 3번째 버스트가 접촉 신호의 엔진 부분을 찾아냈다. 완전히 멈췄다. 남쪽 편대에 3개의 접촉 신호가 남았다. 3해리, 3분. 펠랑크스가 2번째 접촉 신호로 이동했다. 2번의 버스트, 모두 빗나갔다. 접촉 신호가 회피 기동을 실행했다. 펠랑크스가 재포착했다. 3번째 버스트, 명중. 접촉 신호가 통제력을 잃고 화염을 뒤로 흘리며 원을 그렸다. 남쪽 편대에 2개의 접촉 신호가 남았다. 2해리, 2분. 2 접촉 신호 모두 여전히 55노트. 펠랑크스가 재장전 중이었다. 재장전 시간 6초. MK45가 3번째 목표에서 남쪽으로 전환했다. 발사했다. 포탄이 살아남은 선두 접촉 신회 명중했다. 명중. 멈추지 않았다. 31노트로 느려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31노트로 1분 40초 후 니체의 선체에 도달할 거리. 2번째 접촉 신호는 여전히 55노트. 선체까지 1분. 박은 북쪽 편대를 바라봤다. 2개의 접촉 신호가 남아 있었다. 지난 90초 동안의 함포 사격으로 모두 멈춰 있었다. 북쪽 회랑이 비어 있었다. 그녀에게는 MK45 능력과 펠랑크스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2분의 여유가 있었다. 멈춰 있는 접촉 신호들은 격파되지 않고 단순히 멈춘 것이기 때문에 재가동될 수 있었고, 그 전에 북쪽 상황이 다시 주의를 요구할 터였다. 그녀는 가능한 유일한 결정을 내렸다. 곤살레스가 니체의 고함, 북쪽 회랑 일시적으로 비었다. 귀 방위각으로 함포 지원 보낸다. 대기. 그녀는 허가를 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양쪽 MK45 포탑이 최대 사거리에서 나이체 방위각에 살아남은 2개의 남쪽 접촉 신호를 교전하도록 승인했다. 곤살레스의 선수 MK45가 더 빠른 살아남은 남쪽 접촉 신호를 향해 발사했다. 사거리 11해리. 포탄이 22초 동안 비행했다. 명중했다. 접촉 신호가 함선 중앙부에 타격을 받았다. 멈췄다. 해상에 정지했다. 남쪽 편대에 하나의 접촉 신호만 남았다. 31노트로 달리는 피해 입은 것. 44초 후 니체의 선체에 도달할 거리. 니체의 펠랑크스가 재장전 사이클을 완료했다. 0.6 해리에서 살아남은 접촉 신호를 재포착했다. 3번의 버스트. 첫 번째 버스트가 접촉 신호의 조타 장치에 피해를 입혔다. 2번째 버스트가 엔진을 명중했다. 접촉 신호가 니체의 선체에서 340m 앞에서 멈췄다. 남쪽 회랑이 비었다. 몇 초 뒤 USS 벌클리가 중앙 회랑의 마지막 접촉 신호를 제거했다. 중앙 회랑이 비었다. 3개의 회랑 모두 비어 있었다. 혁명 수비대 고속 공격정 31척이 격파되거나 무력화됐다. 22척이 격파 또는 기동 불능, 9척이 멈추거나 피해를 입고 부유 중. 단 한 척도 미 구축함 선체에 도달하지 못했다. 집행 전선이 무너지지 않았다.
봉쇄가 유지됐다. USS 곤살레스 전투정보센터에서 지휘관 박은 5초 동안 전술 화면을 바라봤다. 오후 늦은 시간에 접촉 신호 31개. 8분 14초 뒤에 접촉 신호 0. 상호 지원 없이 19 해리의 해협에 걸쳐 3개의 독립적 동시교전을 수행한 구축함 3척. 북쪽 회랑이 비었을 때 니체 방위각으로 보낸 11초의 함포 지원을 제외하고 그녀가 편대 회로를 들었다. 곤살레스 전 봉쇄 유닛의 회랑 상태. 벌클리가 즉시 응답했다. 중앙 비어 있음. 모든 접촉 신호 무력화. 니체는 4초 뒤 응답했다. 남쪽 비어 있음. 접촉 신호 하나가 340m까지 도달. 펠랑크스가 멈춰 세웠음. 박은 두 응답에 확인했다. 전선 유지, 회랑 커버리지 유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 작전센터에서 후방제독 켈러웨이는 오후가 더 깊어진 시간에 교전 요약을 읽고 7초 동안 바라봤다. 31개의 접촉 신호. 선체 침범 0, 함정 세척, 동시 교전 3개, 8분 14초, 봉쇄 유지. 그는 교전에 관한 것이 아닌 요약의 한 줄을 바라봤다. 곤살레스의 박중령이 그날 오전 중반, 오후 초반, 오후 중반에 제출한 3편의 위협평가서에 관한 것이었다. 3편 모두 세일한 항구에서의 협조된 3방향 출항 패턴을 식별했다. 3편 모두 출항 시점을 오후 늦은 시간에 맞춰진 기념일 군집 공격과 일치하는 협조된 공격으로 평가했다. 3편 모두 같은 방식으로 돌아왔다. 기록 완료 및 인지. 그는 요약을 내려놓았다. 곤살레스 회로를 들었다. 박 지휘관,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해 보시오. 박은 전술 화면을 바라봤다. 오후 늦은 시간에 나타난 31개의 접촉 신호. 그녀가 제출한 3편의 위협 평가서. 그날 오전 중반부터 계획해온 교전. 북쪽 회랑이 비었을 때 수학이 니체에게 11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녀에게 줄 11초가 있었기에 니체 방위각으로 보낸 함포 사격. 제독님 혁명수비대가 새 항구에서 동시에 협조된 3방향 군집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31개의 접촉 신호. 회랑당 11척. 기념일에 맞춰 타이밍을 설계했고 전선 강역이 상호 지원을 방지하는 동안 각 함정의 개별 교전 능력을 과부하시키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저는 출항 패턴을 협조된 공격으로 식별해 오전 중반부터 시작해 3편의 위협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오전 중반에 교전 대응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접촉 신호가 오후 늦게 나타났을 때 저는 6시간 25분 동안 계획해 온 상태였습니다. 켈레어웨이는 5초 동안 침묵했다. 귀관의 평가서들은 기록 완료 및 인지로 돌아왔소. 예, 제독님, 3편 모두. 그럼 어차피 준비했소? 박은 시계를 바라봤다. 기록 완료 및 인지는 틀렸다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켈러웨이는 잠시 그 말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타격 승인 회로를 들었다. 혁명수비대는 창설 47번째 기념일 오후 늦은 시간에 31척의 고속 공격정을 발진시켰다. 기념일의 혁명수비대는 자국 항구에서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가시적으로 전개했다. 반다르 아바스, 캐슘섬, 라락섬에서의 출항 패턴은 그날 아침 일찍부터 위성 영상에 나타나 있었다. 바라보는 사람 누구에게나 가시적이었다. 박은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3편의 평가서를 제출했다. 기록 완료 및 인지로 돌아왔다. 그녀는 어차피 교전을 계획했다. 6시간 25분의 계획이 8분 14초의 교전을 위한 것이었다. 혁명수비대 고속 공격정 22척이 격파 또는 기동 불능. 9척이 기념일에 호르무즈 해협에 멈춰 부유 중. 집행 전선 유지, 봉쇄 지속. 이란이 기념일에 원했던 이미지는 이란이 얻은 이미지가 아니었다. 이란이 얻은 이미지는 오후에 빛이 기울어질 무렵 19 해리의 해협에 걸쳐 펼쳐진 22척의 불타거나 멈춰선 고속 공격정이었다. 미 구축함 3척이 여전히 전선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회랑이 여전히 열려 있었고 봉쇄가 여전히 집행 중이었다. 그리고 USS 곤살레스에는 첫 번째 접촉 신호가 다른 누군가의 화면에 나타나기 6시간 25분 전부터 이 교전을 계획해온 지휘관이 있었다. 혁명수비대는 기념일에 적에게 분쇄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타격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3방향에서 동시에 55노트로 달리는 31척의 고속 공격정을 발진시켰다. 전쟁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혁명수비대 해군 작전을 펼쳤다.
이날을 위해 계획한 모든 것을 실행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 창설 47번째 기념일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만들어낸 교훈, 혁명수비대 역사상 가장 협조된 군집 공격을 설계하는데 수개월을 보낸 혁명수비대 기획자들이 계산에 넣지 않은 교훈은 이것이었다. 봉쇄 집행 전선 북쪽 끝에 지휘관이 그날 아침 일찍부터 대응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 기록 완료 및 인지는 틀렸다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 그리고 기념일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55노트로 달리는 31척의 고속 공격정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은 3편의 위협 평가서를 제출했지만 기록 완료 및 인지로 돌아오자 수학이 공격이 온다고 말했고 수학이 옳았기 때문에 어차피 6시간 25분 동안 교전을 계획한 지휘관이었다는 것.